아니, 내가 애들한테 피해 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니? 내가 지네들 좋으라고 그러지. 나 좋자고 그런 거니? 하여튼 고마운 걸 몰라. 모른다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실에서 20년 넘게 가족 관계를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들한테 피해 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도움만 줬죠. 애들 봐주고 밥 해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반찬도 싸다 주고. 근데 뭐가 문제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도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어머니의 선의는 왜 며느리에게 악의처럼 받아들여질까요? 얼마 전 한 50대 며느리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절 때나 만나고 가끔 전화 통화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외로우시다며 아들네 집에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더 큰 문제는 시누이까지 함께 데려오신 거였습니다. 엄마 혼자 두기 불쌍하니까 내가 자주 모시고 갈게. 시누이의 이 한마디가 며느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계세요. 열쇠를 드렸으니까요. 점심때쯤 되면 시누이가 도착합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을 차립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설거지, 과일 깎기, 커피 내오기. 그렇게 오후 내내 시중을 듭니다. 내 집인데 편히 잠옷 입고 쉴 수도 없어요. 머리를 풀고 있으면 그게 뭐니? 며느리가 집에서 그런 꼴로 있으면 어떡해? 하시고 소파에 편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만 있네. 차라도 내와야지 하세요. 저는 그냥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내 아들 집에 놀러 오는 게 죄야. 며느리가 나를 집에도 못 오게 하니? 그 말을 듣고 나면 제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선생님,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 집이니까 자유롭게 드나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건 내 집이자 내 사생활의 공간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 문제를 말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그냥 좀 참아줘.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고 며느리는 결국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며느리분이었는데 처사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한 달간 우리 집에 오셨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출산 후에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곧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는 미역국보다 다른 음식이 더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 돼.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 말 들어라고 하셨대요. 아기가 울면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잠깐만 제가 먼저 달래볼게요 라고 하면 애가 우는데 뭐하니? 엄마가 빨리 안아줘야지라고 하시면서 아기를 채가셨대요. 아기를 목욕시킬 때도 분유를 탈 때도 기저귀를 갈 때도 매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점점 제가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아이인데 제가 돌보고 싶은데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은데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이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 했는데 시어머니가 요즘은 분유가 더 좋아. 모유 수유하면 가슴 망가져. 그냥 분유 먹여라고 하시면서 며느리 몰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신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피하게 됐어요. 도움과 간섭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상대방이 원할 때, 상대방이 요청할 때,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돕는 것이 도움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면서 개입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전개 내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상담을 하다 보면 시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해. 진짜로.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거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며느리들의 반응을 떠올립니다. 며느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왜일까요? 한 40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 목욕탕도 같이 가자고 하시고 미용실도 같이 가자고 하세요. 심지어 속옷 쇼핑까지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같이 편하게 지내자면서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불편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친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딸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할 때 그건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감정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친엄마가 있고 시어머니와는 아무리 좋게 지낸다 해도 그 관계는 다릅니다. 진짜 딸이라면 딸은 엄마한테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오늘은 못 만나. 엄마 그만 좀 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딸은 엄마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남의 집 사람이고 함부로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우리 딸처럼 편하게 지내자고 해도 며느리는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한 며느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하시면 대하실수록 저는 더 조심하게 돼요. 진짜 딸처럼 굴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봐 무서워요. 내가 딸처럼 대해줬더니 건방지게 군다고 하실까봐요. 결국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시어머니의 착각이자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4. 반찬 테러 마이너스 사랑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통제. 우리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오세요. 엄청 많이요. 김치, 나물, 조림, 찌개, 국. 냉장고가 꽉 찰 정도로요. 이건 30대 후반 며느리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바쁜데 반찬까지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부담이 됐을까요? 시어머니가 해온 반찬을 먹어야 하니까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찬이 너무 많으니까 상하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남편은 엄마가 해준 거 남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반찬을 남기거나 상해서 버리면 시어머니가 아시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정성껏 해온 건데 며느리가 함부로 버린다고 섭섭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다 먹어야 해요. 제 입맛이 아니어도요. 한 번은 며느리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감사한데요. 앞으론 반찬을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먹고 싶은 것도 해 먹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내가 며느리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그게 싫다는 거니?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배은망덕하네. 시어머니가 반찬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결국 며느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받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받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쉽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통제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내용 경제적 간섭과 통제의 실체. 고부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내 아들이 번 돈을 왜 내 친정에 보내니? 한 며느리는 이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친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남편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줬어요. 남편이 먼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도와드리자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너희가 우리 아들 돈을 내 친정에 보낸다며?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그러면 어떡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결정한 일인데 마치 며느리 혼자 몰래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매달 우리 집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너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한테 효도는 안 하고 내 친정만 챙긴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당신께도 매달 50만 원씩 드리라고 하세요. 며느리와 남편은 맞벌이였지만 아이 둘 키우고 집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까지 생활비를 드리라니. 남편은 엄마한테 드려야지 뭐라고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월급을 거의 다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어요. 저는 제가 뭘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이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께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내 친정에 보내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하셔서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손주를 이용해서 저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애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 옷, 신발 뭐든지 시어머니가 다 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할머니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지?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 이제는 저한테 안 하고 할머니한테 해요. 할머니한테 말하면 사주시는데 엄마한테 왜 말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혼내면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일러 바칠 거야 라고 해요. 결국 시어머니는 손주를 통해 며느리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며느리보다 자신이 더 아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명절 때나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와라고 하세요. 안 가면 할머니가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안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보내요. 그럼 시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너희를 할머니한테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데려왔다고 말씀하세요. 이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엄마인데 점점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결론 거리 두기가 사랑이다. 이 모든 사례를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선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계의 부재입니다. 진짜 도움이란 무엇인가? 진짜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청소해 줄게. 내가 청소를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청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원하면 도와줄게. 아기는 이렇게 키워야 돼. 내 말대로 해. 내가 아이 키울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 반찬 해왔으니까 이거 다 먹어. 반찬 좀 해봤는데 필요하면 가져가. 필요 없으면 말하고. 차이가 보이시나요? 진짜 도움은 강요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결혼은 부모 복양 계약이 아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결혼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까지 모셔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을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 혹은 사위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70대 시어머니가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며느리가 나를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한테 잘해주신 건 며느리가 나중에 어머니를 돌보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좋아서 하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건 좋아서 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늙었으면 며느리가 당연히. 어머니, 당연히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돌보는 건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어머니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아들 부부의 삶에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싶으시겠지만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려주세요. 도움을 주실 때는 먼저 물어보세요. 이거 해줄까? 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세요. 거절당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혼자 해보고 싶은 겁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그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과도한 친밀함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돈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 부부가 번 돈은 아들 부부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사세요. 아들 부부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즐기세요. 취미, 친구, 여행. 어머니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고부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요.